155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 꾸준히 챙겨보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이 매수 타점에서 들어갈 수 있었겠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1일 킴스 미국 주식 댓글에 이번 주에도 수익 쓰면서 시작해 봅시다. 미국 시장 기준 1월 11일 장 시작 전입니다. 좋아요로 동영상 저장해 두시고 장 시작 전과 장 시작하고 나서 영상 꼭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담아가야 할 주식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정하는 메이저 주식들로 모아가는 투자, 분산 투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죠. 하지만 어느 위치에서 주식을 더 담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주식을 담게 된다면 보통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편안하게 본업보다 더 큰 수입을 얻어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전고점과 전전 고점대 가격대로 치자면 14,350이죠. 14,350이 전전 고점과 전고점의 저항 라인이었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지지 라인대에서 지지와 반등을 해준다면 나스닥은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로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목표가 한번 알아볼까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상승 추세 상단 라인이 15,000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었죠? 노란색 선 21선까지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노란색 선 21선은 주식에서 생명선이라고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21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는 21선을 지지하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스닥과 같이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로 위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스닥, 다우존스 지금 상황 아주 좋고 매우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TQQQ 보고 지나가도록 할까요? TQQQ도 당연히 나스닥 지수랑 마찬가지로 제가 전전 고점과 전고점 저항대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히 이 지지 라인대에서 지지해주고 반등해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TQQQ도 나스닥과 똑같이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는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이 될 수 있겠죠. 54달러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가격대도 신규 매수로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는 꾸준히 보유하고 계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티커 스펠링 SOXL 속슬도 한번 볼까요? 속슬도 여전히 제가 그려놓은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계속적인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속슬도 제가 볼 때는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가격대는 34달러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으로 TQQQ나 SOXL 둘 다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TMF 볼까요? TMF 같은 경우는 제가 완만한 상승 추세라고 했었죠. 또한 이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이 21선 노란색 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락은 어디까지 올 수 있냐? 이 갈색 선 121선과 초록색 선 61선이 있는 가격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가격대가 오면 진입할 수 있으니 지금은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도 1%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이 가격대로 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MF도 이 부근에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거 보여주면 제가 매수 신호 알려드릴 테니 지금은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이 하락 추세의 상단 라인에서 이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반등하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가격대는 또한 61선 초록색 선과 파란색 선 481선이 겹쳐있는 강한 지지 라인대를 일단 형성하고 있고, 어제도
밑골이 달면서 이 가격대를 깨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모두 아시겠지만 일단 악재가 하나 터진 상황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 가격을 지켜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아직 지지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모습 보고 반등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면은 매수 신호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꾸준히 보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아직 진입 시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에 여기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 주면서 하나의 상승 추세가 새로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 저는 이 부분에서 알파벳을 더 모아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알파벳은 1차적으로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인 145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의 의견으로 꾸준히 가져가면 되겠죠. 다음으로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제가 꾸준히 깃발 형태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의 힘이 모여서 500달러를 넘는 하나의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한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모아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00달러를 넘으면서 하나의 더 큰 시세가 나올 것이니 상승 추세를 즐기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연속 3일간 1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애플 한번 볼까요? 애플은 제가 쌍봉이 나오면서 하락할 가능성을 미리 말씀드렸고, 그 하락은 초록색 선 61선과 갈색 선 121선에서 지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지는 또한 스토캐스틱 533, 스토캐스틱 1066 이 과매도권에서 반등을 해주면서 지지 라인이 이 부분에서 형성될 수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고, 지금으로선 지지 후 반등을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1차적으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나온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애플을 좀 더 1차적으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전고점 저항대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박스권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박스권에서 하락이냐 상승이냐 방향성을 보여주어야 저는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제 이 박스권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상승 추세로서의 매수 타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추가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가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W자로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여기 있는 전고점을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하나의 또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으니 저는 매수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AMD 한번 볼까요? AMD는 제가 이렇게 강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밑에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더 모아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후로 연속 3일간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1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네요. 이 가격은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인 155달러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 꾸준히 챙겨보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이 매수 타점에서 들어갈 수 있었겠죠. 다음으로 인텔도 AMD랑 똑같은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또한 이 밑에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인텔도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상승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텔은 1차적으로 목표가는 당연히 52달러 부근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다음으로 아마존닷컴 보겠습니다. 아마존닷컴도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는 매수는 못했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 보고 보유하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상단 라인의 목표가는 160달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존닷컴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도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1차 목표가 여기 가격대를 말씀드렸고, 이 가격대 찍고 약간의 조정 후 2차 목표가를 이 최고 고점인 이 가격대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격대로 말씀드리면은 380달러
정도가 되겠죠. 이 380달러까지는 강한 상승 추세로 올라올 수 있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어도비 보겠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 제가 완만한 상승 추세에서 급격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어제 하단 라인 매수 타점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 저 역시 들어간 상태입니다. 어제도 1.3%가량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김없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매수 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꾸준하게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는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1%가량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상승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놉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놉시스도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는 매수를 들어간 것이죠. 시놉시스도 어김없이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부딪히면서 어제도 1.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수 타점이고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 테크 지지 후 반등, 지지 후 반등, 여기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이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제도 지지해 주려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오늘 또 상승을 이렇게 보여준다면은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오늘 상승한다면 여기는 팔란티어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이렇게 매물대가 상당히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쉽게 올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한 조그마한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서 하락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말씀드린 후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어제도 약 7%가량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아이온큐가 이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일라이 릴리 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도 제가 깃발 형태로 삼각 수렴을 완성 후 계속 깨지 못했던 이 저항대 라인을 깨고 올라가면서 하나의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한 제가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양봉으로 590달러를 뚫어준다면 이 부분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후로 7일간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도 약 2%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항대이자 지지 라인이었던 이 검정색 라인 가격으로 치자면 618달러를 매도 가격으로 보고 일단 보유의 의견으로 보유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음으로 노보노디스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강한 상승 추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보유의 의견이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또한 2%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루시드 그룹 볼까요? 루시드 그룹은 계속적인 하락 추세 속에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초록색 선 61선 위에서 1, 2주간 놀다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면 저는 루시드 그룹 절대 안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어제도 5%가량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화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항상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선 61선 위에서 1, 2주간 돌고 상승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화이자 역시 61선 아래에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저는 화이자 안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컨스틸레이션 브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TZ죠. 컨스틸레이션 브랜치는 완만한 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하단 라인에 오게 된다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또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컨스틸레이션 브랜치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어제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나스닥과 다우존스
상황 아주 좋고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TQQQ, SOXL 지금도 강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보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TMF는 제가 지지하고 반등하는 거 보여준다면 말씀드린다고 했었고 테슬라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한다고 했었습니다. 알파벳은 우리가 정확히 매수 타점에서 들어가서 지금 상승 구간을 먹고 있는 중이고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엔비디아도 500달러를 넘으면서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미국 주식들은 매수 타점이 왔을 때마다 종목을 모아간다면 꾸준하게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이번 주에도 수익 내자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